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지난번에 십성의 분류는 제가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촬영해서 올립니다. 이 십성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상생하고 상극하는 5가지 기운이 각각 또는 양의 기운을 띠게 되면은 그 10가지의 기운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십성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띠게 되는 내용들이 기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이라는 측면에서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의 같은 기운이 같은 일간하고 같은 기운이 뭐라고 불리우며 그 다음에 양이 달랐을 때 그걸 또 뭐라고 불리우는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명칭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비견겁재, 여기 한자가 쭉 써 있는데 저것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굳이 한자를 공부하셔도 좋지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여기 맨 먼저 보면은 비견겁재가 보이죠. 비견겁재는 견줄비자에다가 어깨 견자, 겁재는 내 재물을 겁탈하는 기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견이라는 것은 같은 목의 기운 중에 오행이 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오행이 같은 것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목기운일 경우에 같은 목기운, 예를 들면은 갑일간이 갑목하고 을목이 있다고 치면은 요 갑일간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할 경우에 같은 양의 기운일 경우에는 비견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이것은 겁재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알면 됩니다. 뭘 겁재라고 부르냐, 뭘 비견으로 보느냐,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비견, 오행, 비견 겁재는 오행이 다 같다. 같은 갑목이니까 내 동료, 내 라이벌, 그런 같은 나하고 같은 선상에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같은 오행에 음양이 같으면은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지지에서도 만일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똑같습니다. 여기에 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비견. 여기에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겁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양인겁재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기운도 있지만 사주에서는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부하 직원도 되고 여자 같으면은 자식도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내가 뭘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내가 생하는 것. 여기 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한자에서 생극 이렇게 하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도와주든지 내가 뭘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뭘 하니까. 그래서 자식이 이제 여자한테는 그 식신이 되는 거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식신이고 뭐가 상관이냐? 똑같이 여기서 보면은 간목 기준으로 봤을 때 병화와 정화가 있다고 치자고요. 갑일간이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좀 쉽게 갑일간을 중심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생화, 내가 생하는 기운이죠. 나무는 불을 생하니까 이럴 경우에 같은 양의 기운일 경우에는 식신이 되는 거고 음의 기운일 경우에는 상관이 된다. 그래서 요게 상관이 되고 요게 식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도 만일에 이게 병화가 되고 정사가 됐을 경우에 요것은 식신이고 요것은 상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은 것, 일간이 생하는 것은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식신상관은 이렇게 나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 보면은 내가 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극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가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재물은 누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내가 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목극토가 되죠. 그래서 이 재물은 현재 정제가 되고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뺏어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는 여자가 재가 되는데 여러 경쟁자 속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가서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가서 쟁취해 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남자한테는 여자도 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간목에 무토, 기토가 있다고 하자고요. 목극토 하니까 재죠. 내가 극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요 같은 음양일 경우에 이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편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는 편재, 그 다음에 기토는 정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재는 여기 편재가 있지만 이것은 치우칠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내 편.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기운이라는 뜻이죠. 내 편 먹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재라고 부르고요. 이 음양이 달릴 경우에는 정재라고 부릅니다. 그 정재는 통상 우리가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는 돈, 그 다음에 편재는 사업을 하든지 어디 일확천금을 하든지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큰 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양의 기운을 띌 때는 편재라고 부르고 음의 기운, 일간하고 다른 기운일 경우에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편재, 정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당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도나 법이나 규칙이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회의 이론으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제도 아니면 법 이런 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나를 구속하는 거 근근목 그걸 바로 우리 정관 또는 편관이라고 그러죠. 또는 칠살 또는 이걸 살이라고도 합니다. 정관 또는 편관 이것은 뭐냐?
나를 극하는 것. 이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죠. 살인범 할 때 그 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살자. 그래서 이 그 사주에 그 칠살이 많으면 항상 아프거나 내가 심지어 그 죽을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 기운이죠. 어쨌든 나를 극하는 거니까 정관도 나를 극하고 편관도 나를 극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 일간이 조금 그 힘이 있으면 이러한 관을 제대로 쓰는데 내가 약하면은 그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어려움에 많이 처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정관 편관 쪽에서 그 말씀드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갑일간이 금극목하니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금기운은 이것이 같은 양의 기운일 경우에 이것을 편관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금은 그러면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뭘 편관이라 하느냐, 뭘 정관이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는 기운도 있다는 얘기죠. 사주에서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 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수생목, 목기운인데 물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정인, 편인이라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나를 생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갑일간이 수기운이 있어서 수생목, 임수나 개수가 나를 도와주죠. 나무가 물을 만나면 쑥쑥 잘 자라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인인데 이 중에서 같은 양의 기운일 경우에는 이것을 편인이라 하고요. 치우칠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 다음에 요것이 같은 기운이 아닌 그 음의 기운일 경우에는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아시겠죠? 정제, 정관, 정인, 편관, 편제, 편인 같은 일간과 같은 음양이 같을 경우에는 편, 다를 경우에는 정을 쓴다는 거. 다만 식신하고 상관 부분만 같은 음양일 경우에는 식신, 다른 음양일 경우에는 상관 이렇게 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목화토금수의 십성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있고 요 그 오행도가 있으니까 요것을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은 십성을 금방 아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라는 게 나와 같은 동료도 있고 나와 같은 급에서 나한테 그 라이벌도 있는 거고요. 그게 비견 겁재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부하 직원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상관, 내가 살다 보면 법도 어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면 돈을 가서 벌어오는 거야 되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내 직위, 직책, 명예 이런 부분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당하는 것지만 또 옆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인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인간사의 삶이라는 개념에서 저 십성은 우리 인간사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 십성은 그 사람의 십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의 성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귀 빈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성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주간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십성인데 왜 팔정격이라고 했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제격이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다, 편제격이다, 정인격이다 이렇게 격을 나눕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용신을 찾아가지고 용신이 무슨 격이다. 저 사람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거보다는 명예나 직위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격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눌 때 비견하고 겁재는 격으로 우리가 안 친다. 그래서 십성이지만 이 격으로 나눌 때는 팔정격, 비견하고 겁재를 제외한 나머지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정인격, 편인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은 8개 격이다. 그래서 십성과 팔정격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십성의 어떤 분류,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으며 어느 때 저걸 쓰는지, 오행의 음양이 각각 작용을 하면서 십성으로 된 이치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